자,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단 이제 상업에서 컴퓨터 쪽만 이제 맡게 된 손경이고요. 저는 이제 지금 남부 방문각에서는 정보 컴퓨터 전임을 하고 있고요. 공무원 쪽도 이제 전산직은 799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컴퓨터 쪽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 생각이고요. 보시면 일단 이제 먼저 분석표가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지금 보시면은 영역은 굉장히 넓어요. 그죠? 그래서 2010년부터 제가 쭉 정리를 해놨는데, 그 2페이지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특히 이제 거의 빠지지 않고 많이 나왔던 게 스프레드시트랑, 스프레드시트는 지금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엑셀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함수 위주로 정리를 해볼 거고, 일단은.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출제됐던 건 이제 C 언어라든지 순서도, 그러니까 거의 이제 알고리즘 쪽의 문제들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상업 쪽을 계속 이제 수업을 하면서 볼 때는 지금 추세에서는 이제 이쪽 문제가 안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좀 어렵거든요, 또 굉장히. 그러니까 언어를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쓰는 한국어나 영어 이런 언어도 있지만, 이거는 이제 컴퓨터랑 대화를 하는 어떤 언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다 문법이 있고, 그 문법을 알아야지만 프로그램을 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시간을 좀 오래 들여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그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근래 문제 나오는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6년까지는 프로그램 언어가 나왔죠. 그죠? 아시겠지만 그 이후로 2016년부터 해서 정보 컴퓨터 쪽의 선생님들을 굉장히 많이 뽑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의 영역에서는 컴퓨터를 이렇게 많이 가르칠 필요는 없거든요. 그 전에 C도 가르치고 했댔지만 지금 2019년 정도 들어서면서는 200명 가까이 정보 컴퓨터 뽑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비중은 좀 적지 않을까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문제가 나온다면 스프레드시트 쪽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쪽. 정보보호 쪽에 대한 용어죠, 용어. 그죠? 그래서 거의 정리된 거 2018년도, 18학년도에서도 이제 악성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었는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요즘 이제 일반적으로 시사 뉴스를 보더라도 많이 나왔던 랜섬웨어. 이때 굉장히 좀 많이 화두가 됐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건 사실은 2018년도에 그 랜섬웨어라는 게 상업에만 나왔던 게 아니라 전산직 공무원 시험에선 1년 동안 4-5번이 나왔어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왔던 애고요, 사실은. 그죠? 그거에 맞춰서 낸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점은 그 내용은 경영정보 시스템이죠. 지금 문제가 출제된 거는 책이 경영정보 시스템 14판이에요. 14판에 이제 그 내용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갖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나왔던 컴퓨팅 환경이라고 했는데 IT 기반 구조인데요. 클라우딩 컴퓨터도 그렇고 정보 보호 쪽 문제도 그렇고 거기 있는 지문을 토시 하나 안 틀려 그대로 갖다 붙였던, 그리고 컴퓨팅 환경은 뒤에 문제 보시면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이 이 책에 있는 거예요. 이 책에 있는 거고, 2017년에 데이터베이스 4점짜리 문제 있거든요. 이것도 이 책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그림까지 똑같이. 그죠? 그래서 이 책 위주로 좀 내지 않을까 생각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들어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지금 정보 보호라든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제 통신 쪽, 통신 인터넷 쪽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정보 보호 쪽. 일단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고요.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 게 이제 IT 쪽에 이제 기반 구조라고 해서, 이거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컴퓨팅 환경이죠. 이게 예전과 많이 바뀐 거죠. 그죠? 근데 컴퓨팅 환경을 많이 바꾸게 된 이유는 사실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인터넷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많이 쓰는데 예전에는 내가 이제 기억 공간을 갖고 있어야지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인터넷이 우리나라 같은 거 거의 다 컴퓨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상 공간에다 서버를 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쓸 수 있는 용량을 갖다가 무료로 받을 수도 있지만 돈 주면 더 많은 공간을 받아서 빌려 쓰는 거죠, 한마디로. 공유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억 공간만 공유하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그냥
뭐 인프라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저장 구조를 갖다 빌려 쓰는데 그게 더 확대돼서 지금은 이제 뭐 프로그램도 빌려 쓰는 거죠. 그죠? 뭐 엑셀이라든지 뭐 한글 같은 거를 내 컴퓨터에 설치하지 않아도 내가 일정 비용만 내면은 그 서버에 있는 걸 그냥 빌려 쓸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럼 내 컴퓨터에는 그냥 실질적으로 들어있는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프로세스만 있다면, CPU만 있다면은 내가 원하는 걸 다 돌릴 수 있는데 거기에 기반 구조는 이게 돼 있어야 돼. 인터넷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절대 쓸 수 없는 것이고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발달이 되면서 컴퓨터 환경이죠. IT 기반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오늘 차례 보시면은 제 생각에는 정보 보호 정도까지 오늘 볼 것 같은데 일단 컴퓨터 구조라는 것은 컴퓨터 쪽 과목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뭐 컴퓨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거, 뭐 소프트웨어 있고 하드웨어 있고, 뭐 하드웨어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CPU도 있고 램도 있고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진수를 또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저장되는 것도 이제 10진수로 컴퓨터 10진수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는 거고요. 컴퓨터라는 구조는 사실은 컴퓨터는 굉장히 좀 간단하게 만들려 많이 노력을 한 것이고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내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컴퓨터의 특징을 본다면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을 할 때도 제일 처음에 컴퓨터라는 게 나온 게 원래 전자계산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감산기는 없어요. 가산기만 갖고 있어요. 더하기. 감산기도 넣을 수 있는데 그럼 비용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구조는 최소라면서 그걸 잘 이용하겠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가산기는 더하기 하는 거잖아요. 빼긴 못 하는데 빼기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보수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수기는 아주 간단하게 구성이 되기. 보수는 반전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진수라고 하면은 10진수는 이거잖아요. 10진수는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10이 될 때 자리 올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0부터 9까지를 하나의 수치로 나타낼 수 있고 10이 될 때 자리 올림 되는 게 10진수예요. 그죠? 이진수는 2가 될 때 자리 올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0, 1이 됐다가 2가 될 때 자리 올림이 되는 게 이진수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16진수면은 16이 될 때 자리 올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나온 김에 쓴다면 16진수 같은 경우는 0부터 9까지를 한 자리로 나타내는 수치가 있죠. 근데 10부터 15까지는 한 자리로 나타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알파벳을 빌려와요. 그래서 10이 A예요,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A부터 뭐 A, B, C, D, E까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까지 들어가고 16이 될 때 자리 올림이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구성이 되고 우리 뭐 16진수나 8진수도 간단히 보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이진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0, 1 그다음에 이게 이제 10진수로 한 다음에 2가 되는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0이고 이게 10진수로 본다면 이게 2가 되고 그럼 3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죠? 1이 3이 되는 거예요. 맞아야겠죠. 그럼 4는 100이 되는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10진수, 이진수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실 뭐 나누고 뭐 나머지 갖다가 올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건 초등학생들이 그냥 한번 컴퓨터 공부할 때 보는 거고 이진수의 자리에는 10진수가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각각이. 그래서 1, 2, 4, 8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2의 승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의 0승부터 소수점 봤을 때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쭉 가는 거예요. 2의 4승. 그럼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진수로 만약에 10진수 17을 나타낸다면은 요 자리에 1을 하나 주고 나머지 다 0으로 하면 되죠. 요 자리에 1을 주면 이게 17이 되는 거예요. 이게 16 플러스 1이잖아요.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 이것도 각각의 자리가 다 수치가 가중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리가 1이고 이 자리가 2가 되니까 1, 0이 2가 된 거고 2에다 1을 더한 게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건 1, 2는 없고 4에만 1이 있으니까 4가 된 거고 그럼 5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4랑 1을 더한 거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이렇게 이제 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 D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소수점 이하는 2의 마이너스 1승, 2의 마이너스 2승, 2의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이니까 우리가 그냥 변환시킨다면은 얘는 1, 2, 4, 8 쭉 갔었는데 얘는 0.5,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니까 0.2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8분의 1이니까 0.125 이렇게 돼요.
이 정도까지 알아놓으면 사실은 소수점 이하는 더 볼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죠? 이렇게 알아놓으시면은, 십진수, 이진수 변하는 거 쉽고, 이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가산기랑 보수기가 있고, 감산기도 없고요. 사실은 가산기가 주축이 되고, 그 다음에 십진수 쓰지 않아요. 이진수 써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십진수를 쓰는 컴퓨터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나온 컴퓨터도 있고, 특수용은. 근데 비용이 엄청 비싸져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우리가 쓰는 모든 문서라든지 뭐 엑셀에 쓰는 함수 같은 거를 다 인진수로 변환해서 저장해서 처리하는 거고, 그게 가능한 거는 속도가 빨라요. 딴 건 없어요. 속도가 엄청 빠르죠. 속도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도 우리가 처리하고자 하는 걸 다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컴퓨터 구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써놨죠. 그죠?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까지 이제 오늘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프레드시트랑 데이터베이스랑 정보보 쪽에서 아무래도 컴퓨터 쪽에서는 앞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업에서는 거의 문제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보게 될 게 네 번째에 있는 데이터 통신 쪽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사실 이제 기반해서 정리하는 거는 경영정보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도록 거기 이제 내용을 갖다가 조금 더 짧게 써서 좀 더 어렵게 표현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구조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제 데이터 통신이랑 오늘 요 정도까지 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 통신이랑 스프레드시트는 봐야 되고, PL 쪽은 아예 안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기출로 나왔던 걸 좀 분석해 드리는 걸로 볼 거예요, 일단은.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것도 프린트물로 C언어 쪽이 더 어렵기 때문에 뭐 컴퓨터 구조나 데이터베이스보다 더 많은 양의 프린트물 나눠드리고 그걸로 공부를 했거든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거의 이제 우리가 세 번의 수업을 끝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죠? 그래서 일단 기출문제 위주로 어떻게 된다라는 구성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판 보시면 이제 거기에서 제가 기출문제 쫙 풀어드리면은 어느 정도 대비가 될 거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이후의 수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경영정보 시스템에 나오는 이제 용어들이랑 이제 거기 나온 지문들이 있어요. 봐야 되는 것들. 그걸 정리할 거예요. 그래서 큰 2장에 이제 IT 기반 쪽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용이 사실 이런 내용들인데,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전산 쪽에서만 그냥 알고 있는 용어랑 이쪽에서 쓰는 용어가 조금 상위점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걸 읽어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쭉 정리해서 요거까지 정리하면서 이제 수업을 끝낼 생각, 이론반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요쪽까지 한번 수업을 나가볼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부분까지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부담감을 갖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공부하실 게 많이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제 수업 시간 중에 좀 많이 알아갖고 가시면은 훨씬 더 나중에 공부하기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2페이지에 기출문제가 쭉 있는데, 사실은 이제 기출문제 분석표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있어서 이 전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돼야 되는데, 시험이 계속 이제 변경이 되면서, 유형이 변경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밑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거기 나온 내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시험 보기 전에는 정리를 한 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조가 돼 있다, 이렇게 기출이 나왔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되고, 그다음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책, 경영정보 시스템에 나왔던 책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근래 문제잖아요. 2017년이나 18년 문제이기 때문에 3페이지랑 4페이지에 있는 건 2018년 문제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있는 건 2017년 문제인데, 이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림 하나도 안 틀리고 경영정보 시스템이 그대로 들어있던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 책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거를 아주 공부를 많이 안 하더라도 운이 좋게 그 책을 갖다가 한번 쭉 정독하신 분들은 이게 좀 이제 응용돼서 나오면은 정독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확히 모르면 못 풀 수 있는데, 이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나왔기 때문에 답은 무조건 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죠?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는데 조금 더 이제 거기 용어가 많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 이제 뭐 간단히 문제 본다면 나중에 이제 제가 풀어드리겠지만 3페이지 보시면요. 2018년도 이제 전공 A의 7번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컴퓨팅 환경에 이제 최근 동향에 관한 내용이 된다. 과란의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뭐 순서대로 써라라고 돼 있고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라든지 그림에서 플랫폼 서비스라든지 기반 구조 서비스 같은 것들을 뭐 데스크탑이나 이제 뭐 서버나 뭐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빌려 쓸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래서 기억이 이제 클라우드가 되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업과 개인이 컴퓨터 프로세싱, 뭐 저장소, 소프트웨어, 여타의 서비스를 네트워크 주로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기억은 클라우드고 니은은 인터넷이에요. 그냥 정답이. 그죠? 그래서 하나의 가상화된 자원들의 풀로서 풀을 갖다 우리가 이제 보통 공유풀이라고 하거든요. 공유해서 쓰는 거죠. 그죠? 얻을 수 있는 컴퓨팅 모델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기업들과 직원들은 언제 어디서든 그리고 어떤 기기를 통해서든 애플리케이션과 IT 기반 구조를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은 기반 구조 서비스예요. 기반 구조 서비스에서 우리가 많이 썼던 게 뭐냐면은 저장소죠, 저장소. 클라우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뭐 네이버나 뭐 다음 이런 데 쓰고 있는 클라우드 같은 거를 제일 많이 썼고, 그 다음에 발전되는 게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되죠. 그래서 기억 장치만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소프트웨어도 빌려 쓸 수 있는 거죠. 프로그램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빌려 쓰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소프트웨어를 내 컴퓨터에 설치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집에도 한글은 다 깔려 있잖아요. 한글이나 MS 워드나 엑셀 같은 거 깔려 있는데 한글의 가격을 아세요? 소프트웨어? 모른다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사서 쓰질 않는다는 거고 그건 불법으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사서 쓴다고 그러면 사실은 뭐 정상적인 사람은 취급을 안 받을 것이고, 근데 굉장히 문제예요, 그거는. 저작권 쪽에서. 그죠? 그럼 그 회사는 이제 소프트웨어 굉장히 많은 기간 들고 많은 비용 들여서 개발을 했는데 사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물론 이제 뭐 관공서라든지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 컴퓨터에 설치된 것만큼의 소프트웨어가 비치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이제 많이 사긴 하겠지만 그걸 우리가 안 사는 이유는 그렇죠, 사실은. 뭐 한글 같은 거 한 1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소프트웨어가. 근데 한글에는 기능이 한 2,000가지에서 3,000가지가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글을 쓸 때는 기능을 쓰는 게 뭐 30가지, 50가지를 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50가지 기능을 쓰기 위해서 3,000가지의 비용을 지불하고 사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뭐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방식도 나왔었냐면은 여러분들 그 하드웨어 보면, 컴퓨터 보면 부품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품을 갖다가 뭐 CPU도 꽂고 뭐 램도 꽂고 쓸 수 있듯이 소프트웨어도 그게 지금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컴포넌트 베이스 디벨롭먼트다 해가지고 컴포넌트가 부품이요, 모듈. 그래서 그걸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글을 갖다 내가 정식 제품 3,000가지를 다 쓰는 게 아니라 모듈만 모아서 쓰면은 30가지만 쓰는 거를 만들어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비용을 갖다가 15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뭐 10,000원, 20,000원에도 쓸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활성화되다가 이게 나오면서 사실 그건 활성화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서 한글을 굳이 살 필요 없고 내 한 달 동안 한글을 쓰면은 뭐 몇천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거니까 일단은.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게 플랫폼 서비스인데, 플랫폼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플랫폼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구조예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구조.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구조고, 그렇다면 일반 사용자가 쓰는 건 아니고 개발자들, 소프트 개발자들, IT 기술자들이 빌려 쓸 수 있는 거.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서 요걸 빌려다가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할 수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져 있고,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보면 뭐 플랫폼 서비스는 뭐 PaaS라든지 애플리케이션 AaaS 뭐 이런 게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리된 걸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이게 뭐 똑같이 이제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이고, 사실 이 그림은 이제 여러 군데 많이 나오긴 하지만 아주 똑같이 나온 거는 이제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한번 간단히 보여드린 거고, 문제 난도는 사실 높진 않은데 내용을 이제 알고 있어야 이제 쉽게 풀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있는 거 똑같아요. 이 내용 똑같이 넣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던. 그러니까 뭐 2017년, 18년 들어가면서 이제 기업에서 그런 공격을 많이 당해요. 기업에서 이제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해커가 공격자가 그 중요한 데이터를 암호를 걸어놔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는 자기 데이터인데도 못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이게 암호가 걸려있으니까 못 보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고 내가 해커인데 그걸 암호를 걸어놨다. 나한테 만약에 돈을 지불하면은 내가 그 암호를 풀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정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지우면 끝이에요, 사실은. 지우면 끝인데 그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은 돈을 지불하겠죠. 그죠? 그게 랜섬웨어라는 공격이거든요. 그게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뭐 개인도 이런 공격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꽤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악성 소프트웨어는 멀웨어라고 부르기도 하며 뭐 컴퓨터 바이러스, SQL 주입 공격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래서 멀웨어, malicious 소프트웨어요. 악의적인 소프트웨어. 그죠? 멀웨어 일종인 모는 컴퓨터를 통제하거나 짜증나는 팝업 메시지를 표시함으로써 사용자들에게 돈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모의 일종인 크립토라커, 그러니까 크립토라는 게 이제 암호화 시키는 거죠. 암호화 시켜서 잠궈 놓는다는 뜻이 되고요. 감염된 컴퓨터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를 사용자들에게 지불하도록 강요한다. 이게 랜섬웨어가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뭐 그런 적 있을 것 같아요. 뭐 한글 문서를 뭐 일기 같은 거 예전에 쓰셨던 분들 한글로 그런 분들은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지금이야 뭐 그런 걸 쓰지 않겠지만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문서를 잠궈 놓는다고요. 그럼 내가 그 문서를 더블 클릭하면은 그 문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암호를 넣으라고 나온다. 그래서 암호를 치면은 문서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그죠? 근데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엔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자기 자신을 복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컴퓨터 프로그램. 독립적이 제일 중요해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왜냐면 바이러스가 있고 웜이라는 게 있는데, 뭐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바이러스는 독립적이지 못해요. 얘는 반드시 숙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생을 하는 거고요. 얘는 독립적이에요. 혼자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틀릴 수 있냐면 둘 다 이제 복제는 가능하죠. 얘도 복제가 되고 얘도 복제가 되는데 다만 이제 웜은 복제를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죠? 그래서 얘의 주 목적은 급속 확산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한다면은 바이러스나 뭐 트로이 목마 같은 거를 실어 날리는 역할을 하는 게 웜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웜 바이러스 이런 말도 쓰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네트워크 전송 선로가 있을 거고 일로 이제 데이터가 전송되는 어떤 그 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양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역폭이라고 하거든요. 밴드위드라고 해서 대역폭 그러는데 대역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는 거죠. 그죠? 웜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네트워크 전송 선로를 타고 가다가 여기에서 자기를 복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대역폭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겠죠. 그죠? 네트워크를 마비시킬 수도 있어요, 얘는. 근데 바이러스는 주어 덮개라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파일로 들어가야지만 그 파일에서 기생하면서 복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은 두 개 비교할 때 대역폭을 잠식시킬 수 있는 것은 웜이고 얘는 절대 대역폭을 잠식시킬 수는 없어요. 여기서 지가 뭐 복제될 수는 없는 거니까 한마디로 그런 차이점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걸 중요하게 쓴 거죠. 독립적, 그죠? 니은에 의한 위협이 늘어나고 있고 니은은 다른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에 첨부되지 않고 스스로 복제될 수 있는 거예요.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 바이러스보다 훨씬 빨리 확산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게 웜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원 바이러스 같은 경우 제일 대표적인 게 예전에 걸프전 있었잖아요. 걸프전 할 때 굉장히 전쟁이 오래 가다가 미국이 하루아침에 공습을 하면서 후세인이 죽었죠. 그때. 그러면서 끝났잖아요. 그 전쟁이. 근데 그 전쟁도 그랬대요. 그 미국 이라크죠. 이라크 그 방공대죠. 방공대가 이제
비행기 날라오면 이제 그걸 레이더로 감시하고 이제 뭐 포 쏘고 이런 데인데 방공대에서 HP 거 프린터를 썼대요. 그래서 HP 프린터에다가 원 바이러스를 다 심어서 미국에서 몇 년 전부터 수출을 한 거죠. 계속 수출해가지고 그 공습 하루 전에 새벽에 이제 원 바이러스를 풀어가지고 방공대를 마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오는지도 모르고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 그 전에 이제 뭐 다른 나라 해커들이 알았대요. 알아가지고 이제 네덜란드 쪽인가 해커들이 알아서 후세인을 찾아가서 100만 달러 주면은 우리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 니한테 문제가 있다 지금. 근데 후세인이 그걸 거절했대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전쟁 이후에 100만 달러를 아끼다가 이제 뭐 죽고 나라도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 많이 이용돼요. 실제로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웜이라는 게 나왔고요. 랜섬웨어 웜인데 이런 용어들은 정리된 내용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사실은. 그죠? 더 어렵게 정리할 수도 있고 쉽게 정리할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은 경영정보 시스템 책에 있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그 책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예전에 이제 C 언어 정리하던 시간을 굉장히 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정리하려고 뒤에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5페이지에 있는 문제도 2017년도 데이터베이스 문제인데 이것도 그 책에 나온 그림과 내용이 똑같은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데이터의 계층 구조, 다는 데이터의 계층 구조고 나는 전형적인 파일 처리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나타낸 것이다. 가의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을 순서대로 쓰고 다에 비해 나가 갖는 문제점 두 가지를 서술해라. 그래서 실제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탄생된 배경을 전체적으로 좀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용어가 좀 틀린 게 이제 실제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종래의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전에 쓰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로 따진다면은 국어 선생님이 있으면은 국어 선생님은 국어 파일만 갖고 있는 거죠. 국어 파일 갖고 있고, 뭐 영어 선생님은 이제 영어 파일만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시스템이 이제 예전에 쓰던 파일 시스템. 일단은 이제 국어 선생님이 이제 뭐 국어 파일을 보기 위해서 이제 국어 점수가 들어있겠죠. 그죠? 보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국어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응용 프로그램. 그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데, 문제점 뭐냐면 이제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응용 프로그램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무조건 생각하시면은 파일 시스템도 그렇고 이제 뭐 DB로 넘어가더라도 사용자하고 응용 프로그램이나 이제 뭐 프로그래머는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DB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같은 계층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이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 자체가 국어 파일에 묶여 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뭐 영어를 검색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영어도 마찬가지로 국어를 검색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과목을 쭉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50가지 있다 과목이. 그럼 이제 50명의 이제 뭐 선생님들이 있고 50개 파일이 있는데 각각의 이제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은 자기 거 파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묶여 있는 거고 1대1로. 그죠? 이런 걸 우리는 이제 종속성이 이제 크다 이런 말이에요. 종속성이 굉장히 심하다. 그죠? 1대1로 묶여 있고 종속성이 심하다는 말은 독점 데이터다 이거예요. 독점 데이터. 자기만 쓸 수 있는 데이터. 같이 쓸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죠. 그죠? 이게 굉장히 심했어요, 이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국어 점수만 쭉 넣어놓으면은 뭐 학생이면 5,000명인데 국어 점수만 쭉 넣어놓으면은 이 국어 점수가 누구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어 점수만 있다면은 이건 정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뭘 넣어야 되냐면 반드시 국어 점수만 넣더라도 앞에다가 뭐 학번이라든지 성명을 넣어줘야 돼요. 반드시. 어쩔 수 없죠. 그래야지만 정보가 되는 거죠. 누구 건지 아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다 독립적으로 갖고 있다 보니까 50명의 선생님이 50개의 파일에서 5,000명의 학번과 점수가 학교 전체로 본다면은 계속 중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중복성이 굉장히 심해요. 중복성이 이제 심해지고, 중복성이 심해지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일단 데이터의 불일치성이 높아지고, 데이터 불일치성이 높아지면 이제 데이터의 무결성 유지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 얘기는 정확도도 떨어지고, 뭐 안 좋은 건 다 들어가겠죠. 그죠? 쭉 들어. 무결성은 뭐 많이 나오겠지만, 결점이 없을 문자니까 결점이 없는 상태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장 공간 안에 A라는 데이터가 여기는 하나만 들어있고, 여기는 A라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5,000번 들어있다. 그죠? 이게 쭉. 5,000번 들어있는데, 누군가가 이제 A라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갱신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B로 갱신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쪽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중복이, 이쪽은 아예 없는 거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쪽은 중복이 굉장히 많은 거잖아요. 이게 5,000번 있으니까. 얘는 이제 한 번만 고치면 돼요. B로. 그죠? 근데 이쪽은 4,999번을 다 잘 고치고 한 번만 안 고쳐도 이런 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를 변경할 때 데이터 불일치성이 높아질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거는 그냥 딱 우리가 이론적으로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중간에 하나 들어가는 게 있죠. 중복이 심하면은,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우리가 그냥 외우듯이 얘기를 보니까 헷갈린 건데, 이게 높아져요. 아무래도 중복이 안 돼 있을 때보다는 돼 있다면은 사용자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깨지는 거예요, 실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종래 파일 시스템,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나번에 있는 게 이거예요. 나번에 있는 게. 종래 파일 시스템. 이런 문제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없애기 위해서 이제 뭘 만들게 되냐면은, 이걸 없애자라고 해서 나온 게 데이터베이스가 나온 거예요. 사용자들 쭉 있고, 이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DB로 만든 거죠. 이렇게 구성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럼 아까보다는 어떻게 돼요? 아까는 1대1이었는데 지금은 1대1은 다대 1이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이 한 개 쓰는 거고, 이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종속성이 높다는 게 아니라, 그죠? 독립성이, DB의 독립성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독립성이 높다는 거는 독점 데이터는 아니라는 거, 이제. 그죠? DB는. 공용 데이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에 DB 할 때 다 설명드릴 건데, 그때 이제 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다 독립적으로 있던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다 보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한다면, 이렇게도 많이 그려놓거든요. 약가로 본다면은, 큰 테이블로 하나 꾸려서 학번, 성명, 5,000명 한 번 넣어놓고, 국어, 뭐 영어, 뭐 상업 이렇게 이렇게 쭉 넣는 거잖아요, 그냥.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학번이랑 성명은 아까는 이제 뭐 50번, 정확히 말하면 49번 중복이 되는 건데, 그죠? 50명이니까. 근데 지금 한 번밖에 안 나온 거잖아요. 근데 실제 DB는 이렇게 들어있진 않아요. 이렇게 들어있진 않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실제로는 저런 테이블을 좀 고쳐서 이 테이블들이 잔뜩 들어있는 형태예요. 근데 대신 얘네들이 다 묶여있어요. 서로 이렇게 한 덩어리로. 이런 형태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문제될 건 없는데, 실제로 이제 그 DB 안에 들어있는 건 이런 형태로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냐면은 중복성이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중복성이 줄어드니까 데이터 일치성이 높아지는 거고, 무결성 유지가 좋을 거고, 정확도도 올라가고, 좋은 점이 엄청 많은 거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나번이 이거고요, 지금. 나번이 파일 시스템이고, 다번이 이거예요. DB.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에 있는 학교에서 점수를 관리하다가 이런 시스템에 있는 학교로 와서 점수를 관리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쪽이 더 어려울까요? 점수 관리하는 게 자기가. 이쪽이 어려울까요? 이쪽이 어려울까요? 좀 더 쉬운 데가 어디겠어요? 자기가 국어점수 보는데. 저쪽이 좀 쉽겠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는 각자의 창구가 있는 거예요. 각자의 창구. 그 창구 문 딱 열고 들어가면은 국어점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그냥 학번 반만 찾으면 되는데, 일로 이제 만약에 이제 전고 났어요. 이쪽으로 딱 와서
창고를 딱 들어갔는데 국어만 있는 게 아니라 50개 과목이 다 있어요. 그럼 먼저 50개 과목 중에서 국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또 학번 반을 찾아야 되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관리는 이게 더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준 게 뭐냐면은, 그래서 만들어준 게 요 중간에다가 사용자가 직접 찾아보면 어려우니까 여기다 만들어준 게 DBMS예요. 데이터베이스 매니저먼트 시스템, DBMS. 이걸 만들어준 거죠. 그럼 사용자 뭐만 하면 돼요? 난 뭐가 필요해라고 지리어만 던지면은 나머지는 얘가 다 들어가서 찾아다 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DBMS. 아까 이제 그 창고로 본다면은 DBMS는 뭐가 되는 거, 결국은 그 창고에서 상주에 있으면서 뭐 찾아달라면 데이터만 찾아주는 사람. 그죠? 그래서 DBMS가 뭐가 되냐면 중재자가 돼요. 중재자.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의 중재자. 아니면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중재자. 이런 말을 쓰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 한 가지 드린다면, 그러니까 DBMS는 어떤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중재해주고 도와주는 애잖아요. 이런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뒤에서 보겠지만, 소프트웨어를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응용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매번 쓰는 거, 한글, 뭐 이런 거, 어떤 기능 갖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응용 소프트웨어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뭔가 이제 도와주고, 뭔가 지원해주고, 서포트해주고, 그런 소프트웨어거든요. 여기 들어가는 게 대표적인 게 OS라는 게 있어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래서 운영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쓰는 윈도우. 이게,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윈도우를, 한글을 켜놓고서 막 문서 만들고 막 5시간 작업해도 뭐 상관없잖아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친구 중에 윈도우를 누가 켜놓고 윈도우만 가지고 5시간 동안 막 뭐 하고 있어요. 물론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지만 아무것도 이제 잘 모르는데 윈도우만 켜고 막 뭘 하면은 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뭔가 기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원해주는 거. 그죠? 운영체제도 뭐예요? 사용자와 컴퓨터를 갖다가 중재해주는 거예요. 그죠? 또 뭐 있어요? DBMS. 좀 전에 봤던 사용자와 데이터를 중재해주는 거. 이런 애들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래서 만약에 뭐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구체적으로 뭐 몇 가지 써라. 그럼 요거 쓰시면 돼요. 요거. 이거 아니면 이제 뭐 유틸리티 소프트웨어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컴퓨터에 깔려 있는 거죠. 쓰진 않는데 항상 깔려 있는 거. V3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R집 이런 거, 압축 프로그램 이런 거, 그죠? 이게 유틸리티 도와주는 거죠, 다, 그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응용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한글, 뭐 엑셀, 뭐 게임, 뭐 이런 거 다 여기에다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죠? 나온 김에만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뭐 정답 우리가 쓴다면은 뭐 나중에 우리 뭐 이제 풀 때 쓰겠지만 서술을 하라고 또 돼 있으니까, 그죠? 그럼 기억은 이건 뭐 나중에 볼 거예요. 기억은 레코드가 될 거고요. 비트가 모이면 바이트가 되는데 뭐 이거 모르셔도 돼요. 지금 좀 이따 컴 구조 할 때도 보고 할 거니까.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릴 거고. 근데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 건 뭐 두 가지죠. 종속성과 이제 종속성과 이제 중복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 서술해라 그랬으니까 뭐 응용 프로그램과 그냥 경영정보 시스템 있는 쪽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마 출제나 선제를 그쪽에서 하니까 아무래도,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채점 위원도 이제 이쪽으로 많이 할 거니까, 그죠? 지금 뭐 그거 막 청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답안 그거 공개라든 이런 거, 그죠? 근데 이제 그건 사실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은 공무원 문제 쪽이나 기술고시도 이제 서술형 문제가 있거든요. 기술고시도 기입형이 있고 지금 이제 2016년부터잖아요, 사실은. 그죠? 교원 임용 쪽도 서술형이나 기입형이잖아요. 그죠? 공무원 시험 쪽은 정답이 여러 개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조건을 다 주지 않아요. 어떤 문제에 대한 조건을 다 주지 않고
마치 객관식 문제처럼 문제를 주고서 답을 쓰라고 그래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거의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 교원 임용 쪽 문제는 조건을 다 주잖아요. 조건을 다 줘서 정답을 하나로 유도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용어에서 쓰는 거에 대한 정답은 뭐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뭐 직소 있잖아요, 직소. 그 여러분들 교육학에서 직소 있잖아요. 직소를 예전에 실제 시험에 나와서 정답으로 직소를 쓰는데 그게 이제 예전 책에는 지그소라고 나온 것도 있고 많아요. 그래서 직소, 뭐 어떤 사람은 직소를 한글로 쓰고 어떤 사람은 영문으로 쓰고는 상관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지그소라고 쓴 거죠. 근데 정답이 그렇게 인정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의제기를 한 거죠. 근데 이의제기할 때 주로 하는 건 뭐 문제가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정답을 늘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그소도 어느 책 몇 페이지 있으니 정답해달라 그러면 그것도 그때 정답에서 인정이 됐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뭐, 그냥 어떻게 본다면 이제 약간 투명하진 않지만 조건을 잘 줘서, 정답을 좀 하나로 유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좀 주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쓸 때, 웬만하면 이제 요거랑 좀 비슷하게 그 경영정보 시스템 쪽에 있는 거 뭐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그 지문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써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볼 때 이것도 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짧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정답을 쓸 때는 뭐 컴퓨터 쪽이 아니라 다른 거 쓰실 때도 간단 명료하게 딱 핵심을 쓰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길게 쓰면 아무래도 이제 걔는 이제 잘 모르는 거 나오면 길게 쓰잖아요. 한 줄 쓸 거를 막 모르니까 막 돌려 써가지고 세 줄 쓰면은 진짜 그렇대요. 채점하시는 분이 얼마나 많이 채점을 하겠어요, 혼자서, 그죠? 그렇게 보고서 하고 넘기고 상관이 없는데 길게 쓰거나 막 그런 거는 이상하다고 한 번 더 읽어보잖아요. 그건 감점이 나온대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심기를 건들면 안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그 샤프로 쓴 다음에 베끼시는 분들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샤프로 다 써놓은 다음에 나중에 볼펜을 베낀 다음에 지워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전부 컴퓨터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몇 년 전에도 그걸 써놓고서 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한두 문제는 좀 더 생각하고 나중에 잘 써야지라고 했다가 그 연필로 내는 거죠. 그럼 이제 채점이 아예 안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런 건 조심해요. 웬만하면 그냥 볼펜을 쓰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틀리면 이렇게 두 줄 긋고 쓰는 게 더 깔끔하니까, 그죠? 이렇게 쓰시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일단 이것은 제일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거 간단히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장의 컴퓨터 구조를 한번 볼 텐데요. 이거는 잠깐만 쉬었다가 볼게요. 잠깐 쉬었다가 컴퓨터 구조 볼 테니까 내용 한번 간단히 읽어보세요. 앞에 거.